자, 문제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문제입니다. 자, 자료 1번을 보시면은 정기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 을표 내역입니다. 정기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 내역인데, 이거는 이제 법인 조정 문제 나올 때 AT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사업연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현재 증가로 20만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증가 20만원은 이제 본래는 감가상각비는 비용 대전 과목이지만 이제 세법상 이제 기준 한도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품에 대한 이제 감가상각비에 증가로 되어 있는 거는 송금 불산입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사업연도는 이제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즉 작년이죠. 작년분이고 현재 이 문제가 2019년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12월 31일은 당연히 당기에 대해서 이제 감가상각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밑에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감가상각 자료에 기계장치와 비품이 있습니다. 비품은 이제 위에 적혀진 이 비품을 얘기하고요. 기계장치는 2019년 7월 1일에 신규로 취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세무조정 참고 자료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무조정 참고 자료의 1번에 보시면은 자료 1번의 감가상각비는 비품에 대한 전년도 상각 부인액이다 돼 있어요. 상각 부인액 다 설명돼 있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위에 밑에 다 설명돼 있어요. 그다음 2번, 회사는 2019년 7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자본적 지출에 500만원을 수선비로 이렇게 처리했다 입니다. 세법에서는 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부 다 자산에 가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에서는 이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경우가 존재를 해요. 자본 지출. 아니면은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갑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딱히 뭐 상관하는 거나 그런 건 없어요. 회계에서는 뭐 조정해야 되는 그런 게 없지만 세법에서는 반드시 이 기준이 존재합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산에 가산하고 되어 있고요.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용으로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회계의 기준과 세법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본적 지출에 해가지고 반드시 가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고정자산 등록할 때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3번 제시된 자산 외에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입니다. 자, 주식회사 광성의 법인조정 1회 감가상각비 조정 오른쪽 제일 가에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에 클릭합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클릭하면은 자, 감가상각 자료에 코드 201번과 301번 되어 있는데 201번에 먼저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코드가 201번이 아니고 기기장치 코드가 201번입니다. 기기장치 개정 과목입니다. 코드 201번. 자산 포장기계 취득일 2019년 7월 1일. 자, 기초가액 얼마? 요 보시는 대로 그냥 입력하면 돼요. 5천만원. 그 다음에 정기만 감가상각 누계액 존재할 수가 없죠. 신규 및 취득 증가 없습니다. 내용연수 몇 년? 5년. 계정가면 적혀있죠. 정률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코드는 30번이기 때문에 제조에 해당이 돼요. 경기구분 제조 업종 코드는 30번인데 업종 코드는 추가 등록사항에 적어주시면 돼요. 추가 등록사항에 업종 코드는 30번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말 부인 누계액, 정기말 자본지출계라고 있는데 자본지출 즉시 상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본지출 즉시 상각.
이게 어떤 거냐면은 17번 난에 자본 지출 이제 즉시 상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상각은 어떤 거냐면은 자본 지출 즉시 상각은 세법상 자본의 지출에는 해당은 되지만 회계에서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단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즉 회계상에서도 자본의 지출에 해당이 되지만 회계상은 수익적 지출로 했기 때문에 세법은 자본의 지출에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500만원은 이제 단기에 자본의 지출로 보기 때문에 자본 지출 즉식 상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 난에 500만원 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500만원 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기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를 수정해야 되겠죠.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 근데 뭐 이제 뭐 제가 뭐 조작한 거는 딱히 없지만 이 단기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하고 여기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하고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동일하게 제가 입력을 안 해도 현재 1127만 5천원만큼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정해가 수동으로 굳이 입력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보기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비품입니다. 자, 비품도 이제 기계장치와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자산, 냉난방기, 취득일, 기초가액,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법은 당연히 이제 비품에 적혀진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 구분은 800번대에 업종 코드는 추가 등록 사항에 입력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05번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업종 코드가 05번 돼 있죠. 차량 및 운반구라고 돼 있어요. 이 업종 코드 사실 이 문제에서 좀 잘못 출제된 거예요. 05번은. 차량 및 운반구라고 하면은 냉난방기라고 하면은 업종 코드는 이거 쓰면 안 돼요. 업종 코드 05번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고 입력을 하면 되는데 본래 냉난방기라고 하면은 잠시만요. 검색하면 있나 모르겠어요. 없죠. 냉난방기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05번으로 해서 이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냉난방기인데 05번을 하기에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문제에서도 그냥 05번으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주요 등록 사항에 넘어가서 경비 구분은 이제 판관비에 해당이 되고요. 8번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뭐 그 자본적 지출로 했다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개를 또 수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회사의 계산 상각비 있죠. 요거에서 50만원 해서 수정을 해서 입력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집 해지 눌러주고 아니요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50만원으로 자동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자산 등록은 이제 모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전체 메뉴에서 이제 평가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2번에서는 미상가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입니다. 미상가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미상가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를 클릭을 하면은 입력해야 될 부분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자, 1번 유형자산 정리법에 클릭해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불러와져요. 자, 기기장치입니다. 기기장치 어디를 보냐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기말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 미상각 잔액으로 돼 있죠. 회계상 금액이에요. 그래서 자본을 지출액 해가지고 이제 그 한도 금액 얼마인지 나와요. 그래서 뭐 잔존가액 275만원 해가지고 당기 시인 범위액 1240만 2,500원이지만 회사 계산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사 계산 금액 이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당기 감가상각비 시인 범위액은 세법상 한도 금액을 얘기해요. 세법상 한도 금액 얘기하고요. 회사 계산 상각액은 이제 손익계산서상 이제 금액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의 상각 부인액이 얼마? 그러니까 즉 세법상은 1240만 2,500원이지만 그 다음에 회계상 금액은 1627만 5천원만큼 현재 지금 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127만 5천원인데 플러스 500만원에 대한 이제 그 가산 금액 있죠. 요거 수선비를 개출했다는 거 포함해서 1627만 5천원이 손익계산서상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금액과 비교를 해서 이 금액이 이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회사법상 한도액이 넘어가면은 송금 불산입 됩니다. 현재 한천 넘었죠. 금액이 한천 넘었죠. 1627만 5천원이니까 그의 차액인 여기에 차액인 387만 2,500원만큼 한도 초과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387만 2,500원 보시고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제일 밑에 있는 가로 39번 돼 있죠. 추가 송금 산입 후 당기말 부인액 누계라고 돼 있어요. 387만 2,500원 이게 송금 불산입 대상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이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죠. 당기 상각비 신범위액 789250 회사 계상 상가액이 50만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은 세법상 금액은 789250만큼의 한도 금액이고 회계상으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은 5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도 금액만큼 초과를 안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정이 없어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이제 그 정기 이전, 정기에 대해서 이제 그 송금 불산입이 있으면은 이 금액만큼 송금 산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즉 송금 산입 한도 그 기준액만큼 송금 산입시켜줘요. 그래서 이거를 송금 추인이라고 합니다. 송금 추인. 그래서 28만 9,250원만큼 마이너스 돼 있죠. 그래서 이 범위만큼 이제 한도 금액만큼 이제 송금 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세무 조정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기에 송금 불산입 금액이 존재하면은 이 송금 그 산입 가능한 금액 한도의 만큼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가로 39번에서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은 송금 산입 그 대상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 3번에 보시면은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사학계표를 작성하시오 입니다. 이미 다 작성되어 있어요. 열면은 그냥 작성 다 돼 있어요. 새로 불러오기에도 이미 다 작성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작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미상각 본 감가상각 조정 금액의 송금 불산입 금액과 송금 산입 금액을 확인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확인을 해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조정까지 해주시면 완벽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장하고 그 다음에 학계 등록에 클릭을 합니다. 학계 금액 클릭하면은 일단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부인액부터 입력합니다. 만큼 이거는 뭐죠? 사내에서 유출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보 발생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죠. 20만원 만큼
내가 많이, 아니다, 28, 이제 여기 지금 시인부조에 이게 지금 289,250원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18년도 분에서 여기 20만원만큼 현재 지금 송금 추인이 가능을 해요. 송금 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적혀있는데, 원래는 적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적혀있지가 않아요. 적혀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요거를 보고 이제 여기에 나중에 비품에다가 요거 송금 산입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품 아까 이제 존재했었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에 20만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만원 입력해주고, 유보 발생이 아닌 유보 감소를 해줘야 됩니다. 유보 감소해줘야 돼요. 이거 처분 틀리면은 이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처분도 정확히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처음 TAT 1급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보 발생과 유보 감소의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물론 유보 발생과 유보 감소는 전산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유보 발생은 최초 발생분을 얘기를 해요. 최초 발생분에 대해서만 유보 발생입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관계없이 전부 다 최초 발생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유보 발생입니다. 유보 감소는 이제 유보 발생 이후 반대의 조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한 경우에는 유보 감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수기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유보 마이너스 유보. 이거는 무조건 이제 뭐 송금 산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인 경우, 그 다음에 유보 발생은 이제 유보 같은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입금 산입인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걸 작성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전산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유보 발생은 최초 발생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입 불산입 상관없이 최초 발생분에 대해서 유보 발생을 하고요. 유보 감소는 유보 발생 이후에 반대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보 감소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다릅니다. 수기라는 거랑 전산을 하는 거랑 다릅니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처분이 다르면은 점수를 아예 못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다 해놨는데 20만원까지 다 송금 추인해놨는데 유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다 틀린 거예요. 문제가 7점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보 감소, 유보 발생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책에서는 문제 자체에서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프로그램 상이 여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지금 적혀 있지가 않아요. 적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원래는 108번 난에 원래 이게 20만원이 자동적으로 띄어져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저처럼 없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거 입력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뭐 당하실 필요는 없고, 뭐 그냥 이거는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학계 등록까지만 다 맞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108번 난에 이제 제가 이거를 임의로 20만원 적었지만 마지막에 이게 없더라 하더라도 점수가 7점짜리가 0점을 될 리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상 제가 잘못 만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들과 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안 돼 있더라도 그냥 점수가 어찌 깎이더라도 1점밖에 안 깎이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왕 부인액 중 단기 송금 추인액이 안 적혀 있더라도 이제 딱히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제 유튜브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계 등록이에요. 학계 등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문제 5-3번을 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